팀의 웰빙을 위한 여정 온전성 복원의 시작. 여러분은 아마도 직장에서 균형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팀 육성의 이점. 팀의 웰빙을 관리하고 온전성을 복원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팀의 성과와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족한 직원들은 더 나은 업무 성과를 이루고 팀의 웰빙을 위한 여정 가치와 차별성의 심화. 팀의 웰빙을 관리하고 온전성을 복원하는 것은 비즈니스 환경에서 가치와 차별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팀의 웰빙이 어떻게 조직의 비즈니스 목표와 연결되는지 보여줍니다. 이 가치는 조직의 지속적인 성공과 직원들의 만족도에 직결됩니다. 이 연계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차별성 확보를 위한 통찰력. 이 영상은 팀의 웰빙을 관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도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온보딩 계획은 새로운 직원들이 조직의 문화와 업무 환경을 조금 더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장에서는 온보딩 과정에서 조직의 문화를 어떻게 강화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지를 논의합니다. 1. 소개팀 육성 개혁. 팀 육성은 생산적이고 지원적이며 보람 있는 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전략을 제공하는 필수 가이드입니다. 이 장에서는 팀 육성의 목적과 이점에 대한 심층적인 통찰력을 얻고 직장에서 육성할 주요 영역을 발견하고 팀의 고민과 필요의 징후를 발견하고 지원적인 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것입니다. 또한 육성 노력의 성공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팀 육성이 필요한 핵심 영역에 대한 인식 확보. 생산적이고 건강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육성이 필요한 팀의 주요 영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협업,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신뢰와 존중의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팀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팀 구성원 간의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려면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열린 대화와 적극적인 경청은 팀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듣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상호 이해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팀 육성 이점 활용. 팀을 육성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습니다. 팀을 육성하면 충성도가 향상되고 협업이 증가하며 사기가 향상되고 성과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원적이고 참여도가 높은 직장을 조성함으로써 팀의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팀 육성 노력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전략이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핵심 성과 지표 KPI 추적, 고객 직원 피드백, 팀 진행 상황 벤치마킹이 포함됩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사용하여 팀 육성 전략을 개선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팀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것 외에도 팀의 성공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팀의 성과를 인정하고 보상하면 동기부여와 성과가 향상됩니다. 이는 보너스, 프로모션 또는 표창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동기와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보상은 개인별로 맞춤화되어야 합니다. 연구 측면에서 팀 육성의 효과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팀 육성의 영향과 그것이 어떻게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팀 육성의 이점을 이해하고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 활동 장려 등의 전략은 팀의 건강과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팀을 육성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면 협업, 충성도, 성과 및 사기가 향상되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정기적인 체크인, 효과적인 보상, 철저한 조사를 통해 팀의 웰빙을 보장하고 지원적이고 참여도가 높은 직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팀의 스트레스와 번아웃의 징후 인식. 번아웃은 직장에서 현실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사기, 생산성, 관계 및 전반적인 팀 복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아웃과 고통의 징후를 경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번아웃의 일반적인 징후, 팀 사기를 이해하는 기술, 번아웃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 번아웃에 대응하는 모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번아웃의 일반적인 징후. 번아웃은 직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번아웃의 가장 일반적인 지표 중 하나는 참여도 감소입니다. 팀 구성원이 자신이 하는 일에 관심이 적거나 일반적으로 팀과 단절된 것처럼 보인다면 이는 탈진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업무 만족도 향상부터 사기 및 성과 향상까지 팀 육성의 다양한 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신뢰를 구축하고 의사소통을 촉진하며 팀원에게 성공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의미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고 협업을 촉진하고 열린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장에 설명된 전략은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생산적인 작업 환경과 향상된 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팀 육성을 위한 필수 기술과 전략을 배울 준비를 하고 보상을 받으세요. 각 팀원의 성공과 성취를 인정하고 축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감을 키우고 사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팀 내의 지원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팀 전체는 협업 증가, 커뮤니케이션 개선, 관계 강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 문화를 발전시키고 모든 사람이 지원과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은 건강한 직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성공에 보상하는 방법 이해하기. 성공에 대한 보상은 팀 육성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팀 구성원이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개발할 수 있는 자원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습니다. 학습 및 개발 기회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고 팀 구성원이 이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면 팀 성과와 동기부여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속적인 학습 문화 조성. 지속적인 학습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팀 육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뢰와 의사소통 구축. 성공적인 협업과 개방적인 대화가 가능한 직장을 만들려면 강력한 팀 역학이 필수적입니다. 팀의 리더로서 정직한 의사소통과 아이디어, 교환을 장려하는 신뢰와 개방성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팀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시간, 예산, 영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성공적인 팀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존 팀 환경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팀이 공유하는 핵심 가치와 목표는 무엇입니까? 팀 구성원은 누구이며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요구사항이 있나요? 팀원들은 팀과 환경에 대해 어떤 피드백을 갖고 있나요? 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어떤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나요? 시간을 내어 이러한 질문에 답함으로써 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각 팀 구성원의 개별 요구사항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모든 팀원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요구사항과 선호도도 다릅니다. 시간을 내어 각 회원을 개인적으로 알아가고 각자의 필요사항과 관심사항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하십시오. 건강하고 생산적인 직장을 위해서는 동료들 간의 개방적이고 정직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입니다. 건설적인 대화는 신뢰를 구축하고 협업을 촉진하며 참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열린 대화를 장려함으로써 팀은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고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며 서로 더 긴밀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방적이고 정직한 의사소통의 이점.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정직할 때 개인이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열린 의사소통은 팀원들 사이에 신뢰와 존경심을 조성합니다. 의는 공감과 이해를 장려하여 서로의 요구사항을 더 잘 이해하고 함께 협력하여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열린 의사소통은 또한 팀원들이 판단이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 기꺼이 공유하기 때문에 창의력과 혁신적인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열린 대화는 또한 더 나은 팀 성과를 촉진합니다. 팀이 공개적으로 소통하면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신속하게 인식하고 해결하기가 더 쉽습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의사소통은 종종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직원 참여도를 향상시킵니다. 역할을 할당할 때 각 팀 구성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직무 설명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각 개인의 기여를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임은 성공적인 팀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작업을 효율적으로 완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위임에는 각 팀 구성원의 강점과 역량을 기반으로 작업을 할당하고 신뢰와 존중의 환경 조성. 직장에서의 신뢰와 존중은 팀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생산성을 발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팀원 간의 상호 존중은 원활하게 기능하는 팀의 중추이며 협업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초입니다. 명확한 경계 설정. 보안감을 확립하기 위한 기본 규칙을 만드는 것은 팀 육성의 핵심 측면입니다. 행동 규칙을 확립하고 적절한 경계와 기대치를 설정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프로토콜을 마련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함으로써 팀이 번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뢰와 존중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려면 신뢰와 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장려하고 팀원 간 상호 존중을 구축합니다. 팀이 존경할 만한 역할 모델을 갖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수준을 줄이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수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 조치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 관리는 사람들이 하루를 보다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여러 작업을 관리하는 데 따른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전략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고에 초점을 맞추면
스트레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는 사고 패턴을 재구성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직장 내 현재의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식별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분명한 기대치, 과중한 업무량, 비현실적인 마감일 등은 모두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및 팀 수준의 변화가 어떻게 스트레스 수준을 크게 줄일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연한 근무 시간을 도입하고 휴가 정책이 공정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람들의 웰빙에 놀라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스트레스 감소 전략도 구현되어야 합니다. 각 팀원과의 일일 체크인은 직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 장에서는 권한 부여를 통해 팀을 위한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팀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피드백 루프를 사용하여 참여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 공간을 통해 협업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돕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매력적이고 생산적인 작업 공간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팀 구성원이 주도권을 갖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팀 구성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자율성을 통해 팀 구성원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자신의 역할과 목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와 협력이 향상됩니다. 자율성과 지원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자율성과 지원은 건강한 직장의 필수 구성 요소이며 팀 사기, 협업 및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팀 구성원에게 자율성과 지원을 제공하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자율성과 지원 제공의 과제. 팀을 관리할 때 팀원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이 되도록 장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장려하는 첫 번째 단계는 팀 구성원이 결정을 내릴 때, 팀원들이 결정을 내릴 때 안정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전략. 자율성과 독립성 증진을 위한 과제. 신뢰 구축과 협업은 성공적인 작업 환경의 필수 요소입니다. 팀을 위한 효과적이고 전체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의 이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공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전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필요와 선호도를 인식하고 효과적인 피드백 루프를 만들고 자원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원을 제공하고 이 장을 마치면 팀의 고유한 요구사항과 목표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 준비가 됩니다.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안전하고 협력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 팀 구성원은 인간이며 성장하려면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및 외부 지원 시스템 도입. 직장 내 내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팀 구성원이 안전함을 느끼는 데 필수적입니다. 팀원들이 서로 돕고 지원하도록 격려. 이는 점심으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부터 외부 서비스 활용팀 구성원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외부 서비스가 있습니다. 팀에 대한 최상의 지원을 보장하려면 사용 가능한 옵션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파트타임 및 작업 공유 역할부터 원격 근무 및 유연한 근무 시간까지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된 지원 시스템을 구현하면 팀 구성원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리소스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조건에 따라 작업할 수 있는 자유를 얻고 팀 내의 피드백 문화를 확립하는 것은 팀 구성원이 정중한 방식으로 편안하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달성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드백을 평가하고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총체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자원 및 외부 전문가 활용. 내부 및 외부 리소스를 도입하면 균형 잡힌 환경을 조성하고 로컬 및 온라인 리소스 목록 만들기. 10. 정신 건강 및 웰빙 점검. 팀이 변화하는 작업 환경에 적응함에 따라 정신 건강 및 웰빙 점검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장은 팀과 개인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신 건강 및 웰빙 점검을 효과적으로 만들고 수행하기 위한 지침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건강 대화를 위한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정신건강과 웰빙을 평가하고 정신건강 문제의 경고 신호를 식별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지원적인 방식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체크인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탄력적인 팀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 장을 마치면 성공적인 정신건강 및 웰빙 체크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전문 지식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정신건강 및 웰빙 체크인의 힘을 활용하세요.
팀의 회복력과 웰빙을 향상하세요. 정신 건강 및 웰빙 점검. 팀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며 이를 보장하는 한 가지 방법은 정기적인 정신 건강 및 웰빙 점검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정신 건강 점검을 통해 팀이 현재 어떻게 느끼고 기능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으므로 문제를 식별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팀을 위한 정기적인 정신 건강 및 웰빙 점검 실시의 중요성, 이를 실시하는 다양한 방법, 결과, 평가를 위한 지침을 다룰 것입니다. 정신 건강 점검의 이점. 정기적인 정신 건강 점검은 잠재적인 문제의 조기 발견, 팀 사기 개선, 의사소통 및 관계 개선, 전반적인 성과 개선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면 문제가 팀 업무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더 빨리 식별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팀의 각 구성원은 도움과 조언을 얻기 위해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뢰와 상호 지원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체크인을 통해 열린 의사소통을 장려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감정과 우려사항을 표현할 수 있게 하여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고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정신 건강 점검은 팀 구성원의 건강이 더 나은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 건강 점검을 수행하는 다양한 방법. 팀의 규모와 구성에 따라 정신 건강 점검을 수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규모 팀의 경우 개별 체크인은 모든 사람의 정신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팀의 경우 포커스 그룹이나 온라인 설문조사가 대규모 그룹의 피드백을 수집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점검을 수행하는 각 방법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 평가 지침. 체크인 결과를 수집한 후에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패턴과 잠재적인 문제는 물론 추가 주의가 필요할 수 있는 개별 사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나 포커스 그룹의 피드백과 같이 체크인에서 수집된 정성적 데이터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팀 구성원이 성장할 수 있는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지원적인 업무 환경 조성. 지원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팀이 동기부여, 생산성 및 참여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지지적인 직장 문화는 개방성, 존중, 협력을 장려합니다. 또한 이 문화는 다양한 일과 삶의 균형 선호도를 수용하여 팀원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개방적이고 안전한 장소를 조성하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지능 문화를 육성하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직장에서 더 생산적이고 성공하도록 돕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팀이 편안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팀원의 감정을 인정하고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직장에서 팀원들의 말을 적극적으로 듣고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재자를 통한 갈등 해결. 갈등 해결은 생산적이고 조화로운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때로는 팀원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중재자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재자는 분쟁에 대한 기득권이 없는 중립적인 제3자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두 당사자가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중재자란 무엇입니까? 또한 중재자는 분쟁의 근본 원인을 식별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개 변수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편견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중재의 과정과 목표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중재. 성공적인 중재를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가 개방적이고 정직하게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자는 각 당사자가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중재를 위해서는 차분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양측의 말을 듣고 질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재자의 도움으로 반대 당사자는 서로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팀에 적합한 중재자에게 투자함으로써 신뢰와 이해의 환경을 조성하고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갈등의 근본 원인 파악. 직장 내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보다 건강한 팀 역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파악되면
건전한 의사소통과 향후 갈등 예방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첫 번째 단계는 행동과 의사소통의 패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팀에 반복되는 문제가 있나요? 팀원들 사이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나 사건이 있나요? 이러한 패턴을 이해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4. 문화 조성을 통한 갈등 예방. 이번 장에서는 협업, 존중, 포용성을 장려하는 강력하고 긍정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팀을 육성하기 위한 필수 팁과 조언을 제공합니다. 존중과 포용의 문화 조성. 직장에서 존중과 포용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균형을 유지하고 팀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팀 구성원 간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축하하며 모든 형태의 차별과 편견을 용납하지 않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직장 내 다양성과 포용성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협력적인 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건전한 의견 불일치를 위한 공간을 허용하며 다양한 관점의 가치를 인식하고 행동규칙과 윤리 강령은 질서와 이해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팀 빌딩 활동은 유대감과 동지애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양방향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피드백 문화를 장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구현함으로써 팀은 직장에서 존중과 협업의 문화를 조성할 수 있으며 충돌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이해하고 해결함으로써 팀은 팀 관계를 육성하고 소속감과 안정감을 조성하는 것은 모든 직장에서 필수적입니다. 인정을 키우고 성공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법은 다음 섹션에서 다루겠습니다. 성공에 대한 보상과 인정. 성공에 대해 보상하고 인정하는 것은 팀 육성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팀의 성공을 가져오는 행동을 식별하고 보상함으로써 개인은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보상을 주고 성공을 인식하는 첫 번째 단계는 보상하려는 행동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이는 열심히 일하는 것부터 목표 달성 또는 추가 노력까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행동을 식별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이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보상과 표창이 효과적인지 확인하려면 효과적인 표창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구두 칭찬, 서면 인정, 보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든 그것이 팀의 가치, 문화와 목표를 반영하는지 확인하세요. 보상에 관해서는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에게 보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센티브나 선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바우처나 상품권부터 이벤트 티켓, 선물 바구니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 360도 피드백, 팀 또는 개인 코칭 세션이 포함됩니다. 개별 요구사항이 충족되도록 하려면 이러한 프로세스와 도구를 각 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코칭 문화가 처음부터 장려되고 팀원들이 지속적인 피드백과 개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보상하는 시스템 만들기.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완료된 작업과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고 팀 구성원에게 잘 수행된 작업에 대한 표창이나 보상을 주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툴킷을 사용하여 팀의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팀원들이 계속해서 동기를 부여받고 업무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작업주의 의식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다룰 것입니다. 성공적인 리더십 전략 개발의 장기적인 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의 정보를 사용하면 팀을 더 높은 수준의 성공으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 개발의 이점 팀 목표 달성의 중요한 이유. 열린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이해. 성공적인 팀의 리더는 열린 커뮤니케이션의 힘을 이해합니다. 정보, 아이디어, 감정을 팀원과 공유할 수 있으면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며 전반적인 팀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성공적인 팀의 초석입니다. 열린 커뮤니케이션의 이점.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참여하려면 단순히 말하고 듣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팀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하기 - 그렇게 하면 말하는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상황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드백 제공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비판을 제공하고 피드백이 지지적이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공감적으로 응답하십시오. 화자에게 공감과 이해를 나타내면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사소통 스타일을 인식하십시오.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므로 다양한 의사소통. 직접적인 의사소통은 더 간단하고 요점을 전달할 수 있는 반면 적극적 경청 활용 적극적 경청은 단지 말하는 단어를 듣는 것 이상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의역, 요약, 필요한 경우 설명 요청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면 팀과 개방적이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팀워크를 위해서는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신뢰는 모든 팀 구성원이 소중하고 동등한 기여자라고 느끼는 데 필요합니다. 신뢰가 있으면 팀 구성원은 더 깊은 수준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관계와 더 나은 협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신뢰성 입증 팀 구성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작업에 대한 소유권을 갖도록 하여 신뢰한다는 점을 보여주세요. 지속적으로 약속을 이행하고 좋은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의 신뢰성을 입증하십시오. 관계 구축 팀 구성원과 연결하고 그들을 사람으로 알아가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사무실 밖의 삶에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훌륭한 일에 감사를 표하십시오. 안전한 환경 조성 팀원들에게 실수해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세요. 신뢰 구축 활동은 팀 내 신뢰를 촉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팀 구축 연습 협업, 의사소통 및 문제 해결이 필요한 활동과 게임에 팀을 참여시키십시오. 동료 멘토링 팀 구성원을 서로 짝지어 도전 과제와 기회에 대해 논의합니다. 피드백 세션 팀원들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솔직한 피드백을 서로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뢰는 의미 있는 관계를 조성하고 협업을 개선하고 팀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피드백과 인정은 리더가 팀을 육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 두 가지입니다. 피드백은 누군가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인정은 누군가가 잘했을 때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피드백과 인정에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피드백은 팀의 명확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인정은 팀의 동기를 부여하고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드백과 인정 모두 팀 내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제공할 때는 건설적이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팀원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또한 신뢰와 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스스로 피드백에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고객 충성도와 전반적인 고객 만족도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추적 시스템과 도구를 파악했다면 이제 추적 전략 구현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핵심은 측정할 가장 중요한 지표를 식별한 다음 팀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 추적 보고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화를 사용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진행 상황과 성공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은 현대 직장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것이 팀 복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경 사항을 구현할 때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고용주는 직원에게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리소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에 대한 사례 연구를 살펴보면 유연한 근무 일정, 개선된 커뮤니케이션, 성과 지표 등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팀의 성공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데이터와 분석을 활용하면 목표를 추적하고 성공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관성을 보장하고 책임과 보상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절차와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